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에 들어온 미국 경제 뉴스, 요 뉴스 잠시 후에 좀 전하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 국내 소식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삼김에 20룡까지. 출마가 속속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부터 짚어보면요. 후보군 윤곽이 이제 대략 드러났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최고위에서 대표직 사퇴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대선 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 소개말도 변경을 했는데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0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소개가 아니라 온라인 출마. 네, 다큐멘터리 풍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회에서 비전도 발표를 할 거고 캠프 인선도 발표를 할 겁니다. 뭐 비전에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주로 담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오는 15일에는 책도 출간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런 제목이 담긴 책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도 예고한 대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인천공항에서 했습니다. 출장 가잖아요. 미국 출장 가는데 지금 미시간주로 가거든요. 완성차 업체 3개가 있는 곳인데 요 통상 문제 좀 해결하겠다라고 가는 건데, 이 출마하기 전 가면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다. 그래서 내란 종식을 넘어서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은 표현도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이 상속세, 뭐 근로소득세 이런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걸로 보이고 특히 경제, 글로벌 통합 측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많은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페이스북에 입장문 올렸는데 그냥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또 주목되는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잖아요. 아직 입장 명확하게 내놓지는 않았는데 김 전 지사 쪽의 분위기 들어봤을 때는 출마는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고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좀 확정되는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전 지사, 김두관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되고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삼김의 이재명 전 대표, 이렇게 4명이 되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이 출마 의사는 밝혔었는데 공식 선언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재수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분위기 체크는 못 해봤는데 네. 일단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까지 이제 선언을 하면 5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4명이 되고, 뭐 이런 분위기란 말씀이시죠?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입장 밝혔는데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주목됐던 거는 좀 한 발 물러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에 좀 강경한 입장을 많이 보이고 특히 친윤 색채가 아주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위법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네. 내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좀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당 원서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어제 출마 선언했고요. 또 네.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서 출마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안철수 의원하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 5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마 선언 쭉 이어질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 선언할 거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13일에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일 시장직 그만두고 14일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자, 나올 것 같은 주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은 계속 좀 뜨거워지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저도 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측근, 그러니까 뭐 총리실 쪽의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선 출마 가능성 없다고 얘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딱 잘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측근이에요. 네, 뭐 측근이라고 충분히 입장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한덕수 대행이 참모들에게는 대선에 디귿자도 얘기하지 말아라라고는 했다는데
지금 당사자, 그 본인의 입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출마를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네. 예전에 황교안 대행도 막 이런 이야기가 돌 때 난 안 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면서 이제 출마설을 완전히 잠재웠단 말입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은 아직 그렇게 하진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쏠쏠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내가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어도 예. 이름이 오르는 거는 원하거든요, 늘.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면 후보군에 넣어줘,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음흠.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추대 내지는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친윤계 모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뭐 박덕흠 의원 포함해가지고 일부 친윤 의원들이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다른 뭐 친윤계 쪽에서 하는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 못 나온다. 왜냐하면 날짜를 대선 일정을 네. 정한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고 이걸 음.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반기문 실제 총장. 예. 나오게 됐을 땐,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게 됐을 때는 실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붙어 싸우는 그런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친윤계 쪽에서 나오는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나올 수 있겠다. 아,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면, 그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판 삼아서 나올 수 나올 있다. 수는 있다. 이런 얘기들이 친윤계 쪽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인 의지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완전 통일된 의견은 아닌 그런 분위기예요. 자, 한덕수 대행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 이야기,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나저나 룰 세팅이 중요하잖아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룰 세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제 좀 이게 특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은 룰 싸움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그냥 예전 규정 그대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경선 후보들도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갈 거라는 건데,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민심 50, 당심 50. 네.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 우위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사실 룰 세팅이 큰 의미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룰 최종 확정하는데 좀 시끌시끌해요. 네, 어제 당 선관위에서 발표한 걸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선에 2명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대선하고 다른 거예요. 지난번 대선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토론회를 4명이 했던 걸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4명이 이제 결선에 올려졌었는데, 맞아요. 예. 이번에는 2명만 올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주류라고 할까요? 그 비윤계 쪽에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딱 둘만 붙게 되니까 다수파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고, 일종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찬탄 반탄 이렇게 딱 갈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특히 그런 논리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반발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도 이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대 당원조사 비율이 5대 5로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여론조사로 가야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거 100% 오픈 프라이머리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 되지 않으면은 재검토하겠다 출마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어. 주변에 이제 측근들한테 얘기 들어봤을 때는 아예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룰로 보자면. 예. 그리고 특히 지금 5대 5라고 하는데, 이 당원 조사 비율도 그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이것도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 있어서 당원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당에서 좀 비판받는 사람들, 아니면 소수 입장인 사람들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쭉 상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거를 궁금해하는 게 김현정 앵커만은 아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궁금해해서 지난 화요일에 통화하면서 물어봤다라고 해요.
아, 통화할 때 그걸 물어봤대요? 예. 당신 출마하냐고? 예, 대선 나가냐고 물어봤다라고 해서 어. 한덕수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이 통화에 이제 뒷얘기가 좀 예, 흘러나오는군요.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지 여부까지 그래. 지금 그 그러니까 소문까지 들은 거예요. 그 소문까지 이제 뭐 뉴스를 봤든 브리핑을 받든 그래가지고 그런 예. 것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현안이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뭐 박순봉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이 꽃가마를 태워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내부 경선 치러야 되고 이러면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은 이런 분위기지만은 순식간에 돌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그 치열한 경선을 뚫으려면 자신의 음. 권력 의지, 내가 이걸 꼭 해가지고 꼭 되고야 말겠어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덕수 대행은 우리가 스타일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공직생활 이분 오래 하신 분이니까 권력 의지가 있는 그런 선출직 공직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스타일이.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앞으로 논란이 될 건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 예.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거 이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해야 되거든요. 이 1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이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라서 아예 계엄과 관련된 거는 지정을 못하게 한다라는 법안까지 지금 야권에서 발의가 될 정도로 이게 좀 뭐 한덕수 대행이 할 일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룰 세팅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결선 투표제 얘기도 했거든요.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양자 대결, 최종 양자 대결 하는 거를 안으로 최종 결정해서 오늘 비대위에서 마지막 결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제를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2명이서 붙으면요. 예. 결선 투표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2명이서 부르면 한 사람이 과반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결선 투표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렇게 거는 되기 이게 쉽죠. 그래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4명 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한테 당심이 몰리는 거를 좀 방지하고 분산이 되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이게 지금 한동훈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특정인이 올라오면은 이거를 합종연행을 통해서 아예 후보를 뭐 안 만들게 당심이 움직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2인이 낼지 아니면은 4인으로 하고 이거를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2인으로 올릴지 이것도 아직 좀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는 룰을 사실은 세팅을 한 상태로 올렸어요. 안을. 그 안을 가지고 오늘 2부에 황우여 선관위원장 만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나온 질문들 다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두 분 다 안 나온다 쪽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열려는 있다는 거는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열려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이 질문도 한번 2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도마오른 이완규.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렇죠? 지명자.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거든요. 그 논란의 인물이 국회에 오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 좀 푸시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논거가 몇 개 있죠. 이미 나왔던 얘기들인데 일단 피의자가 어떻게 후보자가 재판관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이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이 처장이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기소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 논점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입장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처장은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퇴를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처장이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이거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퇴할 네. 생각도 없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방어해줬거든요. 논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임기 끝나서 지명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한대행의 그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총력 저지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 이 내용에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없다고 하면은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기가 연장되는 그런 조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통과한 거예요. 네, 본회의 예.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한덕수 대행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건 소급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예. 논란의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사실 따져보기 이전에 예.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한 대행이. 네, 그래서 아. 그냥 이제 법안,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카드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탄핵 움직임 있습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아까도 그 출마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기류가 좀 섞여 있는데 원내 지도부는 엄청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회의 때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오늘 1부에 민주당의 김윤덕 사무총장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질문을 좀 해볼 텐데, 김준일 평론가 예, 분위기 뭐 어떻게 보세요?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이제 가라앉지가 않아요. 지금 어제 이제 국회에서도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일단 이게 인사검증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요게 지금 논란인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네. 발표 하루 전인 7일 오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이완규 법제처장이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에. 그리고 오전 10시에,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인사검증이라는 게 한 반나절 만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부어 먹었다, 뭐 박균택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차관급 인사기 때문에 법제처장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진 게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법제처장 당시에 이제 본인이 낸 게 있는데, 그때는 다만 이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무게감이나 이런 게 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뭐 예.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조금 이루어졌다, 이 의사결정이. 무엇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한덕수 총리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어제 한국 법학 교수회에서는 한덕수의 지명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다, 이거는 중대한 위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 접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이제 침해가 됐다. 권리가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함으로써 이게 국민이 이제 침해가 됐다라는 건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난해 10월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네. 6명밖에 안 남으니까 이거 심리를 못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6명도 심리하게 해달라라고 한 거를 나흘 만에 냈어요. 10월 10일에 냈는데 10월 14일에 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 초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좀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다. 결론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경호처에서 윤석열 체포를 막는 거를 반대한 간부에 대해서 그 김성훈 차장 등이 해임 징계를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제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처에서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어요. 어떤 연판장입니까?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퇴해라. 경호처에서 경호처 직원들 사이 연판장이 도는 거는 저는 이건 처음 보는 일 같은데요. 63년에 생겼는데 경호처 창설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치에 휘말린 게 처음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절이 남아 있고 이들이 힘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거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쯤 나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퇴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경호처가 시끌시끌한 분위기까지 전해주셨고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상황. 트럼프 90일 유예. 깜짝 놀랐어요. 네.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 속보를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호관세 붙였다가 또 간밤에는 상호관세 90일간 유예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되게 돼 있었거든요, 상호관세가. 근데 이걸 90일 유예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원래 기존의 기본관세 10%는 적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각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국이 있어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 빼고. 네, 중국은 그리고 뺀 것뿐이 아니고 더 올리겠다. 네, 저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께 중국은요 관세 104%로 한대요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간밤에 그게 또 올랐어요. 총 125%. 125%가 됐습니다. 기준은 뭐예요? 막 그렇게 올리는 기준은 뭐예요? 이 기준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는 일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고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명분을 대면서 이제 뭐 20% 올려, 19% 올려 할 때 그 기준은 뭐예요? 수치의 기준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좀 나오지가 않았는데 결국에는 관세 보복에 대해서 대항해가지고 더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주목되는 게 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놀랬던 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를 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했다라는 거 알았는데 네. S&P 500 지수가 9.52%가 올랐고요. 음. 나스닥 지수가 12.16%가 올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네, 나스닥 지수가 12점 몇 퍼센트요? 16%요. 16%?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오르겠네요. 그게 많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코스피 2300 무너졌었거든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환율은 1484.10원까지 갔었습니다. 1500 문턱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될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이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렇게 밀어붙이겠다. 쓴 약은 좀 참아야 된다 이랬던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유예 카드를 왜 꺼냈느냐. 왜라고 보세요? 쇼미더머니. 예. 돈 가져와. 음. 이제 90일 동안 유예해 줬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랑 협상을 해. 그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은 예. 원샷으로 뭔가를 다 통틀어 가지고 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음. 자, 우리가 이렇게 관대해 너희들한테. 빨리 90일 동안 그러면 협상을 하자라는 거고 중국은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타짜들도 아니고 뭐 20% 받고 뭐 30%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도 84%까지 올렸고 지금 미국은 125%까지 올렸거든요. 서로 아마 굉장한 피해를 볼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수치도 올리는 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너무 엿장수 맘대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 전쟁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제 전문가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환율 조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도 지금 어제 지금 1,480원까지 80원대까지 찍었다가 조금 내려 70원대로 끝났거든요. 네. 이거 1,500원까지 찍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다만 간밤에 상호관세 90일 유예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안정되기를 환율도 증권시장도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요 오늘 2부에 풀어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